안녕하세요. 비타민C 별책부록 반재상입니다. 오늘은 당뇨와 비타민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인슐린이 처음부터 안 만들어지는 거죠. 1형 당뇨라고 그러고,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잘 만들어지는데 인슐린이 작동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생기는 아이들의 당뇨는 췌장에서 처음부터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생기는 거고요. 요즘에 서구화로 인해서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질의 식사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돼도 결국 세포 속으로 당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 속에 이제 고혈당이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2형 당뇨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30대가 돼도 당뇨가 시작되는 분들이 있고 40대, 50대가 되면 정말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뇨가 왜 무섭냐? 고혈당으로 인해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혈당이 너무 높게 되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고혈당 상태가 10년, 20년 이렇게 유지가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무서운 겁니다. 80, 90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만약에 40살에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60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혈관들이 다 망가져요. 당뇨에 걸리면. 혈관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썩는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의 망막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망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블라인드니스, 소위 말해 눈이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콩팥이야말로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서 만성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혈관들이 곳곳에 막히면서 심근경색이나 뇌동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암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메디컬 센터 오페어 박사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당뇨병을 앓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은 정상인의 혈액보다는 유난히 항산화제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꾸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뇨 환자들은 그만큼 산화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항산화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그만큼 산화 공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동맥경화가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러한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던 거죠. 사람의 몸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혈관을 타고 돌면서 혈관 내피를 공격하게 되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겠죠? 그러면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손상된 내피에 달라붙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관들이 점점점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망막 질환, 또 콩팥 질환, 그리고 족부궤양 이런 병들이 소위 말해 당뇨병,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음식이죠. 자, 어떤 음식을 먹든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란 말 아시죠? 혈당이 갑자기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혈당이 높게 되면은 우리가 인슐린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때 음식물들에 따라서 이 혈당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GI 상승지수, 혈당 상승지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식물의 GI 인덱스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당 스파이크가 너무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들을 잘 알고 이제 가려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드시고 나셔가지고 이제 혈당이 언제 올라가느냐? 30분부터 1시간 사이에 급속하게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진짜 빵하고 커피 달달하게 한 거 먹고 싶다. 그런 분들 저 안 되면 드셔야죠. 네, 드시고 나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30분 지나면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어놓으시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조금 많이 드시더라도 그만큼 혈당 스파이크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당뇨와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부작용이 적은 항산화제가 뭡니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E나 비타민 A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비타민C야말로 가장 부작용이 적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당뇨의 합병증인 동맥경화성 여러 가지 혈관 문제들을 예방시켜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양을 복용하시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닥터 클래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비타민C를 통해서 당뇨를 치료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치료를 하고 비타민C를 복용을 했을 때 당뇨 환자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 늘었다. 이런 보고를 하셨고요. 일부 논문에서는 비타민C가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물질이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 당뇨 환자들이 걱정하는 게 족부에 궤양이 생기거나 말하자면은 다리에 상처가 났을 때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는 어떻게 됩니까?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중요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비타민C 주사를 맞고 비타민C를 복용을 해서 상처를 빨리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타민C는 당뇨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어떤 질환보다도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비타민C가 당뇨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비타민C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유튜브들을 보세요. 그러면 비타민C 먹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비타민C가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위가 쓰리다는 거, 설사한다는 거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런 당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뇨 환자들은 비타민C를 복용하시면 당뇨를 관리하고 아주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반호박이 웰리스 클리닉 대표 원장 반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